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말의 구조 제6강 품사 두 번째 체언과 수식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에서 이제 그 6.1로 이제 가보시면 6.1입니다. 6.1의 내용인데, 자, 6.1은 이제 그 체언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여기 보면 보통명사와 고유명사가 나옵니다. 보통명사와 고유명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통명사라고 하는 것은 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유명사라는 것은 유일무이한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명사의 종류는 고추집 보물로 외워두세요. 고추집 보물. 고추집에 보물이 있다. 그래서 고유명사, 추상명사, 집합명사, 보통명사, 물질명사. 이렇게 5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번에 A번에 보면 학생부터 시작되는 거 있죠. 책, 연필, 강, 들, 호수, 소나무, 뻐꾸기, 개구리 이런 건 다 보통명사겠죠. 보통명사. 그렇죠? B에 보면 주식형부터 쭉 나오는 것들은 다 대한민국, 한강, 부산, 삼국사기, 한글, 새마을호, 브라보콘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고유명사죠. 여기에서 이제 브라보콘 같은 경우는 상품명으로 의미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브라보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이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김영이다 라고 하면 이건 고유명사일까요? 보통명사일까요? 고유명사죠. 우리가 전화번호를 찾으면 한 3장은 나올 거예요. 김영이 이름은. 그렇지만 이름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마다 다 성격이나 성향이 다르죠. 고유명사. 자, 그 다음에 열차는 뭡니까? 보통명사. 열차는 보통명사죠. 근데 만약에 새마을호, 통일호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고유명사예요. 새마을호나 통일호 이런 것은 고유명사. 또 우리가 사과 이러면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죠. 그런데 뭐 홍옥이라든가 뭐 부사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고유명사예요.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예문을 보시죠. 2번 예문을 보면 이제 부산들 이렇게 나왔죠. 2번 예문에 나오는 것들 보겠습니다. A에 부산들 모든 주식형 어느 한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은 비문 표시예요. 어학에서는 모든 주식형 어느 한글 안 되는데 새마을호들 모든 영이 어느 브라보콘 된다. 그러니까 고유명사는 이런 복수 표지가 결합되거나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데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유명사라도 명사에 해당되는 대상이 여럿이 있을 때에는 이 비처럼 제약이 가벼워진다. 새마을호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죠. 새마을호, 그러니까 새마을호들이죠. 그 다음에 영희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영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라보콘도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이름은 브라보콘이라 하지만 뭐 편의점이나 또는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립명사와 의존명사가 있는데 자립명사는 혼자 쓸 수 있는 명사. 의존명사는 의존하는 명사죠. 그래서 이 의존명사를 다른 말로 이제 형식명사라고도 하고요. 또는 불완전명사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불완전명사. 그래서 이 불완전명사 외우는 방법은 겉대수줄, 그 다음에 바양척체, 그 다음에 듣둥대로만큼 족족, 듣둥대로만큼 족족.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그 불완전명사 예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아는 것이 많다. 3번 예문 있죠. 갈만한 대, 생각하는 바, 오셨던 분, 도울 줄, 갈 수 없는 나라, 소홀히 했던 때문 이런 것들이 다 그 불완전 명사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의 예문을 보면 4번의 예문에서도 이제 나오죠. 주는 것, 준 것, 줄 것, 주던 것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것은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람 같은 경우는 비가 오는 바람은 되는데
올바람 안 돼요. 그다음에 온바람 이것도 안 돼요. 비가 온 바람 안 되죠. 오던 바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바람은 오는 것만 연결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만난지 이런 거는 되죠. 만난지 그건 되는데 만나는 또 만날 만나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만난지는 되고요. 그 일을 내가 알 리가 없지 이건 되죠. 알리. 근데 아는 리 또는 안리 또는 알던 리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것들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5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 몇 개 할 때 개, 그다음에 말이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류사라고 합니다. 분류사. 분류하는 말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classifier란 말 써요. classifier. 이게 분류사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내용에서는 유정명사와 무정명사라고 나왔죠. 자, 여러분 교재에 이제 유정명사, 무정명사 뒤에다가 의, 문법적 차이. 자, 이걸 써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유정명사라는 것은 감정이 있는 거고요. 무정명사는 감정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6번의 예문에 이제 보면 그 사람부터 나오죠. 사람, 언니, 운전수, 젊은이, 철수는 사람의 의미고 B에 나오는 것은 다 동물이죠. 강아지, 소, 돼지, 참새, 잠자리. 동물 중에 곤충도 있고요. 이런 것은 다 유정이고 이 무정이라는 것은 뭐 소나무부터 시작해서 당구까지 이런 게 다 무정이죠.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 감정이 있으면 유정, 없으면 무정. 그래서 이 유정에는 이제 애게, 한테 이런 걸 붙인다는 거고요. 무정에는 애만 붙인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8번의 예문 보면 젊은이들 유정명사니까 애게. 젊은이들한테 되죠. 돼지는 동물이지만 이건 유정명사니까 애게. 화초는 무정명사죠? 그러니까 애. 당국 무정명사죠? 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대명사는 6.1.2.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할 대자에 명사 이렇게 쓰는 거죠. 대명사. 그래서 이제 그 철수는 꽃병이 10번 예문에 나오죠. 10번 예문에 보면 철수는 꽃병이 창가에 있었다고 우겼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다 그 고유명사라든가 보통명사인데 그는 이렇게 썼죠. 이것이 저기에 있었다고 우겼다. 그러니까 이런 그 대명사는 바로 상황 지시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칭 대명사로 가보면 인칭 대명사는 11번에 예문 나오죠. 1인칭 나, 저, 우리, 저희. 그래서 이 나와 저는 1인칭 단수라고 쓰세요. 1인칭 단수고 우리와 저희는 이건 1인칭 복수예요. 1인칭 복수. 그 다음에 나, 자네, 뭐 당신, 그대 이런 것은 다 2인칭 단수죠. 너희 2인칭 복수죠. 그다음 3인칭에는 얘부터 쭉 나오죠. 그분까지 이런 거 또는 저희 저분까지가 전부 다 3인칭이 되는 건데 특히 이제 그 11A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겸양적인 표현이죠. 겸양칭. 자신을 낮추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소생이란 말도 많이 쓰죠. 불초소생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을 닮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이 닮을 초자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서는 또 이 우리말은 우리란 말 많이 붙이죠. 우리 오빠. 오빠 생각나는 노래도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때 우리라는 게 오빠를 꾸며주죠. 영어에서는 이 my의 개념이 많다는 거죠. my father, my sister, my country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는 우리, 저희, 너희는 그 자체가 복수형임에도 들이 결합한 우리들, 저희들, 너희들이 이제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차이 없이 쓰인다. 그러니까 저희 집도 되고 저희들 집도 돼. 너희들도 되고 너희 아버지도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요. 13번의 예문에서는 이제 우리라는 것이 두 개가 있죠. A하고 B에.
A의 우리하고 B의 우리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나왔죠. 너와 다르다. 이러면 이건 이제 상대방을 제외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제적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배제적 복수. 근데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노래 한번 부릅시다 이렇게 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상대방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 복수라고 한다. 자, 그다음 지시대명사는 뭐 14번처럼 이것, 그것, 저것, 여기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기대명사는 3번 예문에 나오죠. 제기. 이 제기라는 것은 3번에 제기대명사 나오죠.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돌아간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셀프가 붙는 대명사가 제기대명사죠. 뭐뭐 자신이라는. 그래서 이제 뭐 나는 나의 길, 뭐 너의 이런 건 다 저기 대명사인데 창호는 자기 방을 꿈의 산실이라고 부른다. 자기 방을 이렇게 놨죠. 그 다음에 중이 제 머리 묶는다. 당신께서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자기, 당신은 일반 대명사와 구분되는 그 특이한 형태다. 이렇게 써놨죠. 영어로 말하면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themselves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기대명사는 선행사를 다시 받는다는 거죠. 다시 받는 그런 그 기능을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6번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자기, 당신은 선행사가 얼마나 존귀한 명사인지 따라 달라진다. 16b에 저가 낮출 때고 자기는 중간 정도의 의미로 쓰이겠죠. 자기 방 이러는 거니까 중간 정도. 그런 의미로 당신은 이제 2인칭 대명사와 같으나 용법이 다르죠. 이 우리말에서 당신이라는 게 참 어려운 말이죠. 당신이 뭔데 이러면 당신이 뭔데 하면 2인칭인데 좀 비하적인 거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러면 당신은 누구세요 하면 이거는 약간 2인칭인데 약간 존칭의 의미로 쓰였죠. 당신 사랑하는 내 당신 하면 뭐 이제 여부 당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신께서는 이러면 3인칭인데 존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란 말이 참 우리말에서 어려운 표현이죠. 17번에 이제 보면 철수가 영희에게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다. 이 자기라는 것은 17번 지금 보고 있어요. A번. 이거는 철수라고 썼어요. 철수의 집으로 가자고 했다. 자, B번에 철수는 영희가 자기가 잘생겼다고 말하는 게 우스웠다. 그러니까 이 자기라는 것은 철수일 수도 있고요. 영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철수가 영희에게 나 좀 괜찮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영희가 괜찮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자, 87쪽 미지층과 부정층이 있습니다. 자, 이 4번의 미지층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지니까. 부정층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네 번째 줄부터 보면 누구 무엇 어디 등은 아직 그 인칭을 모른다 해서 미지층이고 아무것 아무데 등은 인칭이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부정층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다 이응자가 붙는 거 여기 보면 특히 이제 아무라든가 아무란 말이 붙으면 다 부정이에요. 아무.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밑에 18번의 예문에 보면 A번에 너는 누구니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너가 있는데 누구니라 했으니까 미지층이라는 거예요. B번에 보면 아무도 누구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부정층이죠. 아무도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거죠. 자, 19번의 예문을 보면 A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미지층이죠. 그것을 아는데 무엇을 썼습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는 부정층이죠. 그래서 이 무엇이라는 말은 뭐냐? 이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한다. 자, 수사는 학생 5 이러면 수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셋째 이러면 순서를 나타내는 거죠. 첫째, 둘째 이런 거. 그 다음에 21번의 예문으로 가면 21번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으로 쓰인 것은 고유어의 양수사죠. 근데 첫째, 둘째 이런 것은 고유어의 서수사고. 그 다음에 1, 2, 3, 4 이건 뭐예요? 한자어의 양수사고. 그 다음에 제1, 제2 이런 것은 한자어의 서수사다. 그러니까 이 서수사라는 말은 서수사 할 때 이 서자는 순서란 뜻이에요. 순서. 순서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9쪽에 수식어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89쪽이요. 6.2로 볼게요. 페이지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수식어. 여기 이제 그 6.2.1에 관형사가 나오는데요. 이 관형사의 특징을 좀 먼저 좀 보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형태 변화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조사와 또 결합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언 있죠. 바로 앞에서 수식합니다. 그래서 이 체언의 뜻을 분명하게 이제 제안하는 거죠. 체언의 뜻을 분명하게 제안한다. 분명하게 제안함.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5번의 예문에 보면 25번에 헌 옷, 새 옷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관형사로 쓰이는 거고요. 전 이것도 다 관형사죠. 전이 국민을 꾸며주는 거고 헌 옷을 꾸며주는 거고요. 새도 옷을 꾸며주죠. 그런 것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번에서는 저새 건물 이 헌책 이럴 때는 26번의 예문에서는 저가 새 건물을 꾸며주 수식한다는 거, 이 자체를 수식을 한다는 겁니다. 저가. 그리고 이가 헌책을 또 수식을 하죠. 이렇게 꾸며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번의 예문으로 가면요. 27번 예문에서는 27번입니다. 새 책, 새 소식 이럴 때는 새가 관형사예요. 관형사로 쓰인 거죠. 그런데 새로운 소식 이럴 때는 원래 새롭다가 형용사잖아. 이럴 때는 형용사의 관형사형이라고 한다. 원래 새롭다잖아 형용사가. 여기 이제 니은이 붙은 거니까. 자, 28번에 그 A번에서는 다른 음식이라고 나왔죠. 자, 28번에 B에서는 다른 분이 나왔죠. 이건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때는 다른 음식을 꾸며주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적으로 말하면 the other가 돼요. the other. the other 이게 이제 그래서 관형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분이라는 것은 다른 분을 꾸며주는데 다른은 다르다에 이제 니은이 붙었지만 여기에선 영어로 말하면 이게 different예요. different.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르다에 이게 다른 음식이 뭐 같은 다른이 아니죠. 이쪽이 아닌 이곳에 있는 음식 뭐 이런 거잖아요. 다르는 같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형용사의 관형사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같다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관형사의 종류는 29번 A처럼 이제 고유어 성상 관형사 나오는데 이 성상 관형사라는 것은 성질이나 상태란 뜻이에요. 성질이나 상태. 그거를 성상이란 말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헌, 옛, 맷 이런 것들은 고유어 성상 관형사고 순, 주, 구 이런 것은 한자어 성상 관형사다. 순살코기, 주고객, 구대 이런 것들이죠. 한자 붙은 거. 30번의 예문으로 이제 가보면요. 30번에서는 이제 이, 그, 저 이런 건 뭐 고유어 지식 관형사니까 쉽고요. 그다음에 귀, 그다음에 본, 동, 전, 현, 모라고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은 한자어 지식 한자어죠. 한자어 지식 관형사라는 거죠. 그래서 귀가 신문사를 꾸며주고 본 사건, 동 대학원, 전 대통령, 그다음에 전 학년, 현 정권, 그다음에 모 소식통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도 이제 뭐 우리말에서도 귀가 붙었지만 귀공자, 귀금속,
귀부인 이럴 때는 전부 귀라는 것이 접두사로 쓰인 거죠. 접두사. 이렇게 이건 이 자체가 하나의 단위로 쓰이는 거죠. 뭐 귀 신문사 이러면 귀가 신문사를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지만 아니 지시 그 관형사지만 지시 관형사라고 해야겠죠. 귀는 관형사지만 이런 그 귀금속이나 귀부인이나 귀공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31번에 나오는 한두 이런 것들은 수관형사죠. 고유어. 그렇죠? 한두가 이제 한두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한두가 붙어도 고유어죠. 근데 1, 2, 2, 3, 뭐 3, 4 이런 것들은 한자어 수관형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제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거기 밑줄 좀 치시면 지시 관형사가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수관형사 마지막에 성상 관형사가 온다. 그러니까 지시, 수, 성상 이거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별표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철수는 이세 이러면 이가 지시죠. 세라는 것은 이제 성상이 되겠죠. 그 두어면 그가 지시고 두가 수겠죠. 저 모든 헌이라고 나오면 저가 지시고 모든이 수고 헌이 성상이 되겠죠. 자, 부사는 이제 부사의 특징은 이 부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사는 뒤에서 이제 뭐 부사를 꾸며주죠. 매우 빨리. 뭐 매우 빠른 형용사도 꾸며주죠. 빨리 달린다. 동사도 꾸며주죠. 그 다음에 오직 너만을 대명사도 꾸며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명사를 꾸며줄 수 있죠. 오직 빵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여러 개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3번의 예문에 보면 33번의 예문에 오늘은 날씨가 매우 하면 춥다를 꾸며줬죠. 아주가 잘 달린다를 꾸며줬죠. 바로가 앞을 꾸며주겠죠. 가장이 뭐 새 이런 걸 꾸며주겠죠. 근데 제발 같은 경우는 정신 좀 차려라 라고 내묻혀 보세요. 이걸 전체를 꾸며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는 크게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로 나눠지는데 이 부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성분 부사라는 것은 거기 1번 성분 부사 밑에 나오죠. 문장의 한 성분을 꾸미는 부사예요. 꾸밈을 받는 말 바로 앞에 있지. 근데 문장 부사라는 것은 문장 부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이 문장의 어떤 전체적인 것을 꾸며준다는 거죠. 문장 부사는. 그래서 이 성분 부사에 보면 뭐 잘 예를 들면 성분 부사 잘 먹는다, 높이, 난다, 빨리 달린다 이런 거죠. 또 매우 하면 춥다. 또 가장 하면 높다. 매우 하면 춥다. 가장 하면 높다. 바로 하면 앞, 아주 하면 새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5번은 이리 그리 저리 뭐 이리로 이런 것들도 다 장소를 나타내겠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써 하면 뭐 아침 이런 걸 이제 꾸며준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36번에 보면 그 사람이 오늘 이곳에 왔다. 오늘 이렇게 나왔죠. 오늘. 그러니까 그 36번에 A번에서는 이제 36에 그 A에서는 오늘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 문맥에서는 부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쓴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번에서는 이제 안과 못을 써놨어요. 안과 못. 이 안은 그 37번 두 줄 내려가서 밑줄 치세요. 안은 의도 부정을 나타내고 못은 상황 부정 또는 능력 부정을 나타낸다.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안 먹는다 이런 것은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못 먹는다는 것은 뭐 목이 아프거나 몸이 심하게 안 좋을 때 못 먹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8번은 매우가 높이, 어찌가 이리, 저리가 잘한 이런 식으로 쓰겠죠. 잘 안 먹는. 그다음 문장 부사는 이제 전체를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2번에 문장 부사 바로 밑에 밑줄 치시면 문장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를 말한다. 그래서 39번의 예문에 보면 과연부터 쭉 나오는 거 있죠. 39번의 예문을 보면 과연, 실로, 모름지기, 뭐 아무쪼록 부디 이런 것은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예를 들어서 과연 하면 이 사람은 훌륭한 학자로구나 이런 거. 설마 하면 뭐 도둑질이야 하겠습니까? 제발 하면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런 걸 다 꾸며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40번 예문이네요. 41번의 예문에서는 및 또는 혹은 이런 것은 이제 단어와 단어죠. 단어와 단어. 단어 플러스 단어인데 그리고 그러나 이런 것은 문장 플러스 문장이라는 거죠. 이건 문장과 문장.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이제 접속사가 없어요. 우리말의 구품사는 이렇게 오시면 된다고 그랬죠. 명대, 수동, 현관, 부감조.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만 있는 품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부사기 때문에 접속사가 아니라 접속부사다. 자,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 문제를 보면요. 다음 명사 예시 가운데 잘못된 예가 들어있는 것은 그랬죠. 딱 보면 나오죠. 4번에 보니까 나무, 유정명사에 나무가 들어갔잖아요. 나무는 무정명사예요. 틀렸고요. 2번은 대명사 잘못된 것은 4번이죠. 대명사는 경어법에 따른 분화가 없다라고 하는데 당신 같은 경우 당신께서는 이러면 3인칭 존칭이 되는 거죠. 3인칭 대 존칭. 다음 3번에서는 부정칭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죠. 무엇이든지 이런 게 이제 부정칭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 이런 건 미지칭이라고 그래요. 4번은 수사에 속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선어, 500, 1위, 1 이런 건 나는데 선어나 500 이런 거 다 수와 관련된 관형사죠. 근데 형제가 몇이냐라고 했죠. 몇이냐. 라고 하면 이 이냐라고 하는 거 앞에 몇은 이런 경우는 이제 수사라고 할 수 있어요. 수사. 그러니까 관형사는 꾸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관형사는 뭔가를 수식해 주는 거. 근데 보통 수사는 뒤에 어떤 뭐 서술격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붙을 수가 있죠. 자, 5번에서는 부사로 볼 수 없는 거죠. 오늘처럼잖아요. 오늘처럼. 그러니까 이때 오늘은 명사죠, 명사. 애처럼 붙은 거죠. 1번이 답이죠. 높이라는 것에 도가 붙은 거고요. 밥을 안 먹는다. 안도 부사죠. 부정을 나타내는. 제발은 문장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줘서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 그 여러 가지 이 품사의 두 번째 시간으로 체언과 수식어를 좀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